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그네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슘으로 끝나니까 마그네슘이 도대체 뭔지는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어요. 칼슘이랑 친구죠. 근데 친구인데 이 둘이가 참 재밌어요.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같이 붙어 다니기도 하는데 서로 견제를 해요. 그래서 칼슘이 이제 너무 칼슘의 역할이 너무 올라가서 그게 좀 과다하다 싶으면 마그네슘이 칼슘을 제재를 해요. 이렇게 칼슘과 마그네슘은 그렇게 희한한 친구지간이에요. 여러분 칼슘은 뼛속에만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몸 전체의 그 칼슘의 99%는 뼛속에 있는 게 맞는데요. 나머지 1%가 정말 중요해요. 이 나머지 1%가 근육과 혈액 속에, 혈관 속에서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칼슘이 해주는 역할이 산 알칼리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거. 우리 뭐 산성 체질, 알칼리 체질 얘기하죠. 그 산 알칼리 균형을 맞춰주는 거를 칼슘이 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 하는 역할이 근육을 수축시켜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여러분 혈관이 근육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혈관이 그냥 밋밋한 호수가 아니에요. 그게 아주 정교하게 생긴 근육이에요. 그런데 이 칼슘이 혈관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수축시킨다라는 뜻이 뭐예요? 혈관을 수축시키면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동맥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혈압약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처방되고 있는 노바스크, 그다음에 아모디핀, 암로핀 하는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 성분들이 이제 거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다 그 약이 들어가 있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성분들이 하는 역할이 칼슘 길항제예요. 칼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이 혈압약이 하는 역할이 그 칼슘을 차단하는 거예요. 칼슘을 방해해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되지 못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어떻게 되는 거지? 칼슘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 혈압약 먹는 사람들은 칼슘을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칼슘이 혈압을 올린다는 결과가 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칼슘이라기보다는 칼슘 이온이에요. 칼슘이 물에 녹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게 요즘에 하는 말이 이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칼슘 보충제를 일부러 먹지 말아라. 혹시 골다공증이 있다 그래도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칼슘제를 되도록이면 먹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그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 역할을 해주는 여러분 너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반대 역할을 해주는 마그네슘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칼슘제를 먹더라도 마그네슘을 거기 비례해서 더 많이 먹게 되면 칼슘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역할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또 대부분 오늘날 우리 식사에는 알고 보니 칼슘이 그리 부족하지 않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칼슘이라기보다는 마그네슘이라는 거죠. 칼슘과 마그네슘이 동일하게 신경 안정 역할을 해주는데요. 특히 마그네슘이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 전 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마그네슘 부족이라잖아요. 그 마그네슘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 마그네슘을 먹어줬을 때 신경 안정 효과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신경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근육도 안정이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 눈가에 막 떨리잖아요. 이게 근육이 불안정해서 어떤 경련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또 다리가 뭉친다든지 담결림이 온다든지 쥐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근육이 불안정해지는 건데 여기에 요즘에 마그네슘이 마치 진통제처럼 이렇게 작은 포장으로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토코페롤과 마그네슘의 합쳐진 제제인데요. 이거는 열알짜리 포장이거든요. 정말 비용도 얼마 안 하고 간단하게 며칠만 먹어도 여러분 얼굴 떨림이라든지 이 다리가 뭉치는 이런 증상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마그네슘을 좀 길게 드셔야 돼요. 잠깐 괜찮아졌다고 해도 이미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드셔야 돼서 이렇게 뭐 유한양의 거 이거 제일 유명하죠. 마그비.
이거 여기는 이제 끝에 B가 붙었잖아요. 비타민 B군도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비타민 B군이 본래 신경 비타민이니까 이 마그네슘 토코페롤에 비타민 B까지 들어있는 거 이 조합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건 이제 종근당에서 나온 이것도 비슷해요. 마그네슘에 비타민, 토코페롤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그네슘을 먹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이게 약국에서 취급하는 마그네슘이 전부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해가지고요. 저 자체가 이게 장 속에 물을 빨아들여요. 물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변이 묽어지겠죠.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너무 좋아요. 변도 매끄럽게 잘 나오거든요. 그 반대로 변이 묽은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변이 묽은 분은 이게 보면 복용법에 1일 2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를 하루 두 알을 먹을 수가 없어요. 변이 너무 묽어져요. 그래서 하루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이게 그 마그네슘이 이게 얼굴 떨리고 담결리고 근육통 있는 사람들 먹는다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 조금 이렇게 귀찮은 소리 들리면 막 짜증나는 사람들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그네슘 부족이니까 무조건 마그네슘은 섭취하고 보자. 더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 드시면 좋고요. 혈압 있으신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마그네슘, 칼슘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마그네슘은 그 반대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먹어두면 혈관의 경련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이 혈당이 상승되는 거 탄수화물 대사랑 관련되는 거거든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소화되면서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대사라고 하는데요. 이 대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 높으신 분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마그네슘 보충해 주시면 아주 좋아요. 제가 더 많은 다른 이야기 또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제가 한방 과립 조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방에서 이게 2000년 전에 장준경 선생이란 분이 쓰신 게 이제 상한론, 뭐 금괴요락 이런 유명한 책들인데요. 그 안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개지가 용골 모려탕 이 유명한 처방이거든요. 그리고 시호가 용골 모려탕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호가 용골 모려탕. 이게 끝에 용골 모려라는 것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용골은 여러분 그 소뼈를 얘기하고요. 모려는 굴 껍질을 말해요. 둘 다가 뭐겠어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이잖아요.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사람들이 칼슘, 마그네슘의 신경 안정 작용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신 거예요. 요즘에도 이거 시호가 용골 모래탕이나 개지가 용골 모래탕 쓸 일이 많거든요. 저 둘 다가 이제 시호가 용골 모래탕은 좀 실한 사람들의 신경 불안증에 쓰고요. 개지가 용골 모래탕은 좀 몸이 약한 사람들, 머리도 빠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런 사람들, 이제 염려 근심이 많고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 저거를 쓰면 효과가 아주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참 최근에 20세기, 21세기 들어서 밝혀진 이런 미네랄의 신경 안정 작용을 이 사람들이 벌써 저렇게 옛날에 알고 썼구나.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저런 한방 과립제를 더 체질에 꼭 맞춰서 쓸 수 있는 것들,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오히려 더 많이 거꾸로 저분들 안에서 연구를 해서 추적을 해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2000년이 거꾸로 흘렀다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오늘 제 얘기 재밌게 들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